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오늘은 1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존재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과거의 때나 학문과 연구과 사고로 사람을 억압해서는 합니다. 어떤 일이든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나도 내게는 타인입니다. 나의 이런 폭력은 나의 이런 설명도 폭력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존재의 자유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근원적인 존재의 자유입니다. 근원적인 존재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냥 윤회를 벗어난다고 해요. 그것도 자유로운 거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엄청난 자유로움이잖아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 다른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생사를 건너가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단순히 건너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그게 어떤 자기 의미 부과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하기가 정신이 좀 없네. 그런 면이 있는 거고, 또 존재의 자유로움이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느낄 수 있기도 해요. 수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 그 어떤 경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걸리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일종의 관습이나 관례나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체계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제일 자유롭지 않게 만들고,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천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내는 게 무엇이 틀을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왜 힘들어하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남 탓이나 사회 탓이라 아니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고 어느 부분에서 자유스러운지를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었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법렬이라든가 희열을 느낄 때 그걸 봤을 때 느껴지는 법렬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자유로운. 그래서 여기 과거 잣대, 학문, 관습, 사고 이런 것을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기를 억압해요. 분리를 만들어놔요. 이러이러한 것을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게 가장 크죠, 요즘. 근데 그게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돈이 많다는 의미로 대충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부자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부자연스러워요. 없으면
없어서 부자연스럽다 그러는데 있으면 있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요. 돈이 있다는 것은 돈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돈을 계속 벌거나 그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부자연스러운데 그걸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이 일종의 그 자본주의의 계략이죠.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되어 있고 선전되어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다고 알게 된 것인지 이런 식의 의미도 있어요. 단순히 자유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알려진 것인지 자유로운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기도 해요. 타인에 대한 그 얘기도 여기 써있는데 상당히 몇 줄 되지도 않은데 의미를 저렇게 많이 집어넣은 건데 이게. 그래서 타인을 통제 지배하는 것도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은 자유롭다고 말하고 이게 제시해 주는 것도 상대한테는 부작용이나 불리를 주기도 해요. 나는 이걸 자유롭게 본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천이라고 하면서 이거 갖춰주고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틀 아니면 억압이나 하나의 또 다른 그 부자유를 낳게 만들어지는 관념이 되거든요. 관습이 되거나 아니면 지식이 되거나. 이걸 몰랐으면 차라리 신경 쓰지 않겠는데 이걸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신경 쓸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선하고 좋은 거고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상대가 꼭 그렇게 좋고 옳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상대가 정말로 그것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알려주거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모른다면 무조건 주거나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도움이 되거나 알려준 것이 되거나 내가 배려해 준 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려나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일 해준다고 할 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것 정말 필요하거나 내 의도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려면 상대를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상대 파악은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을 이해하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기 나도 내게는 타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저번에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객관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객관이 돼야 그때부터 객관이 되기 시작하고 주관이 뭔지 정한 것이 들고 주관과 객관이 교차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걸 서로 이거를 임의대로 할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타인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까지 주관이고 어디까지 객관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강의를 한 걸 이해하셨나요? 저는 제 강의를 안 보거든요. 두 번은 왜 안 보냐면 도저히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나 뜨거워서 못 쓰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저런 강의 보고 좀 이상하거나 논리적이나 오류를 찾아냈거나 질문이 있던 것입니까? 많이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면서 들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비판하는 것도 요령이기도 한데 항상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에 딴지 걸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
무조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야 돼요. 청개구리 심보가 많이 필요해요. 진짜 긍휼 강사할 때, 그러니까 지식 추구할 때 항상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선 청개구리가 되어야 돼요. 아니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의견 무조건 수정하지 말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근거도 나름대로 세워줘야 된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떤 것도 웬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맞다고 듣지 말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들어요. 그 다음에 반대할 거 찾아내고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확실히 반대하고 싶지 않아지게 돼요. 나도 내 나름대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면 상대가 하는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맞는 말을 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왜 나쁘냐면 내가 못했으니까 그 말을. 내가 했으면 난 의시되고 자랑스러워 하겠는데 그걸 남이 했으니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저거 알아냈더라 난 뭐 했나가 하는 그런 식의 다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알아낸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나도 거기에 대해 생각하게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에 해당하는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논리적인 근거도 있다고 한다면 좀 낫죠. 질투가 더 생기죠. 지적 질투라는 게 생각보다 심해요. 이게 질적 열등감인데 김문경만 들어가면 지적 열등감은 그 쓸기에서 나온다고 하고 우기가 생깁니다. 소양직이라고 그러죠. 지적 열등감이 생각보다 커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열등감이에요. 지적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해결하면 많은 부분에서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적 열등감이 성격에 약간 비뚤어지거나 인격 장애를 주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게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술 마시면 꼭 직장 상사는 안 척을 해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꼭 아는 척하고 네가 나보다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같지 않은데 상사이니까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상사는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내가 낫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기싸움을 하는데 그 기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보다 많이 알거나 많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식의 것을 인정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듣고만 계시면 안 되는데 뭘 얘기해 주시면 그럼 나 혼자 주저주저로 막 가는데 그냥 끝도 없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도학이라는 분야가 있어 이것만 자체인양 알고 이해하는데 소위 말하는 불교, 유교, 도교, 선, 참선, 호, 소수, 요가, 명상, 도, 행동, 구슬, 기초조 등등 하도 많아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건 믿고 가치도 없고 항상 새로워지지 않는 고수정 무지가 세상의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꼭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다 보면 걸리는 것이나 맞닥뜨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이거라고 설명해 주면 그걸 열심히 받아들여요.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근데 별로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청개구적인 면이 있고 비판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사실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않기도 하는데 또 여기는 그건 제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비판하는 건데 받아들여도 좀 불편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불편하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 너무 내 말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네, 그것도 기분 좋지 않죠. 솔직히 그래요. 맞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맞지 않다고 해도 별로 기분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이 하면 왜 맞지 않는지를 들어보고 싶고 그러면 저도 그게 도끼가 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맞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그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근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안 잘하고 조금 따지고 들고 조금 맞는 틀린지 제대로 좀 봐야 나도 노력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논리적인 치밀함이나 정밀함을 추구할 텐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이나 현실에서 뭐 저항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내가 맞는지 알게 되버리고 이건 또 후생문인데요. 좀 위험한 거예요. 교만이죠. 도에도 이 교만이 있는데 도의 교만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요. 뭐 좀 깨달았거나 뭐 좀 보게 되거나 이해하게 되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도의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일종의 교만인데 교만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좀 답답한 문제예요. 그런 얘기하면 몇 번 많은 걸 짚어내야 되니까 또 시간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어떤 게 고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좀 전에 서재 그 자유로움 말씀하실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로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그런 걸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믿어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좀 이색만 따지면 진작이죠. 네가 죽어봤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한 말은 없잖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진작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짐작인 거를 그 얘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딱 변경을 지으시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건 서문이나 다른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실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점이나 하나의 의견을 제시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일깨워주는 거 서문을 썼잖아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글을 계속 뒤에서 앞에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뒤에서도 계속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자신 없어 하면.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계속 이걸 틀어 달아다 버리면 또 짜증나거든요. 앞에서 얘기 한 번 했으니까 그걸 이제 이런 전제하에 서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주고 알아서 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일반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 다른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그 차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한테 이야기하다가 야 모두 좀 윤회에서 벗어나야 잘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그 안에는 또 다른 어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실은 알고 싶은 거는 윤회를 벗어나는 게 자유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뭔지 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고. 윤회를 벗어난 게 자유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에 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죠. 왜 그러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냐고 하면 그 원리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봤냐 안 봤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봤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요? 이상한 얘기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태어나는 거나 누군가가 죽는 거, 그 죽는 이유
후에 그들의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또 이후에 어떤 생각을 받았고 이런 걸 봤다는 의미가 돼버리는데, 그럼 그런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그거 설명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도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가 본 게 환상일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본 게 정말로 그게 사실을 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그 인간의 인식 문제가 들어가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거나 하는 이 신문을 설명해야 돼버리는 것이 되는데, 다 설명해야 돼? 아니면 해주길 바래요? 아니면 그걸 다 할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도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면 제가 본 게 진짜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귀신을 보고 저쪽 세계, 사후 세계들을 보고 그런 것이 되는데, 정말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전 될 수가 없잖아요. 환상이든 환상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을 믿으면 예, 내 말이 이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 가능한 세계법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그게 실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을 듣는 당사자인 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인식을 확대한달까, 그런 마음의 열림이 있느냐,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슬슬 돌리는 거죠. 듣는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인데.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야 얼마든지 하겠지만 설명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설명하면서 기분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예상을 하셨네요. 네. 대개는 그러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설명하면 사람들이 좀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나중에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여태까지 많은 상식어감을 겪지 않았나요? 네. 뭐 보건 등이 좀 있으니까. 더 겪어도 뭐. 아니, 상대방들이 원하는 데까지 어쨌든. 근데 많은 것들은 이미 다 설명해놨지 않나? 그래도 많이 썼는데, 이런 거죠.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새로운 거, 적용한 것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런가?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 윤회를 어디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뭘 설명해줘야 하나? 삶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관점의 문제인데,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졸리고. 윤회에서 중요한 게 돌고 도는 거잖아. 계속 생이 이어지는 게 문제잖아. 아니, 잘못하면 영원 불멸설이 되어버리는 거. 근데 윤회한다고 해서 꼭 영원히 불멸하거나 끝까지 이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영혼도 참여를 해요.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소멸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것이 있는 거고 다른 영혼한테 먹히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그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고 하는 건 역시 또 어디가 써놓게 했는데 어떤 사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생겨요. 왜 생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물이든 사물이 아니에요. 그게 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 사물이라고 해버리면 요즘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무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생물은 언제까지고 무생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했을 때 불교를 하는 사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우리처럼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 물질과 마음, 몸과 육체, 영혼과 그 몸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일체유심조예요. 아니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도 건너가야 될 그 개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과학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나 마음하고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 체계, 관념 주관, 마음이 개념이 달라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게 그 과학의 세례를 받은 그 시대 문명인들하고 과학의 세례를 받지 않은 과거 사람들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어떤 것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깨비도 많잖아. 이 집도 오래되면 이 집도 살아나요. 영혼이 생겨요. 근데 옛날 사람은 이런 식의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얘기를.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가 없잖아. 시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건물에서 영혼이 생기냐고 질문을 이제 양자 역학이 많아진다고 옛날에 질문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생겨요. 가끔 생기냐 자주 생겨요.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인데. 근데 양자역학을 정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설립자에서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과학자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편이 되지 않거나 설이 좀 많이 이단이 돼버려요. 그쪽 세계에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정신이긴 한데 마음인 거죠. 그 설립자의 움직임도 마음의 움직임인데 제가 이제 그 정확히 몰라서 말하는 아무튼 이단으로 하세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 초기 처음 강의 올 때 설명했던 것이 있는데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걸 영원 불멸. 플라톤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우선 전제하는 게 이게 영원하냐. 근데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 이 세상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우주마저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주도 성주 개공을 한다고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 얘기가 그 어떤 것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시간이 좀 길다 뿐이지 그냥 왔다 가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물질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과 물질의 개념이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그 잣대로 볼 뿐인 거지, 우리처럼 이 물질과 영혼이랑 이 잣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란 개념 자체가 그들한테는 불필요한데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물질에 의지해서 이 문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자본주의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로 유혹을 시켜서 돈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중요한 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하거나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이고
근간이, 이 세상이 근간이라고 보지 않는데 지금 거꾸로 했잖아요. 물질이 세상의 근간이잖아요. 그래도 개인으로 보면 다 사춘기는 있잖아요. 사춘기 때는 모든 게 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 사춘기.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돈이라든가 이런 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떨리는 심장과 그 청춘 그거를 부르셨잖아요. 그건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 한 생애를 위해서, 한 생애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죽기 살고 살는 것도 왜 그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경쟁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야 사춘기는 인생의 성공은 없죠. 잠깐이잖아요. 네. 길어야 100년이라고 해도, 아니면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사춘기는 겪잖아요. 그러니까 겪는데 겪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한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보다 멍청해요. 잠깐인 거 뻔히 논리로 따지면 누구나 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잠깐인 거 알고 지나간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획하거나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알 뿐인 거고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들어진 게 이런 식의 잘못된 관념이 우리의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벌써 전제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과학의 세례인 거고 서양 문명, 물질 문명의 연상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계몽시켰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계몽시킨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와서 굉장히 사람을 좀 멍청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옛날에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동양의 과거의 문명은 다 무식한 것들이잖아요. 지금에서는 지들이 무식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런 이후에 이런 아무튼 우리는 가치 기준, 사물을 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물질에서 영혼이 나온다거나 물질에서 무엇이 형성된다고 하는 의미를 부과한다는 것, 물질의 의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의미가 많이 다르죠. 뜬금없이 건물에서 도깨비가 나오거나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영혼이 형성된다고, 그러니까 영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토대 자체가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물질이 나온 그 맥락하고 영혼이 나온 맥락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물질이 영혼에 종속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라톤은 영혼이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원 불멸한 걸 영혼이라고 한 거겠죠. 근데 그건 또 플라톤의 입장이고 동양 입장에서는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원하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중화권인데 중국인식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영원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영원 추구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불교에서 넘어오면서 이해한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그 영원을 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었어요.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변화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데에는 사물을 보아야 되는 근거가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물을 보는 목적이. 그 사물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에 과거인들은 영혼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완성이거나 또 다른 더 초월적인 세계이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본 거지. 지금처럼 사물부터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육체는 좀 더 영혼보다는 일찍 사그러진다고. 그러다 보니
육체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그 무엇이 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의도는 존재했다고 하는데 의도가 설명하지 않으면 의인 거죠. 상대방이 죽은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공부가 아니면 알게 된 거죠.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윤회가 들어온 거는 불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 어쨌든. 불교계 아니라 아, 불교계 아니에요. 인도이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개념이겠죠. 그걸 불교가 그렇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있어 하지 않고, 중국 동양 저기에서 오히려 그 영원, 그러니까 뭐 무능도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저기를 추구하는 게 더 그것도 불교를 들은 이후에 사고를 한 거죠. 예. 그 이전에는 뭐 오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아야 된다거나 그렇게 사후를 고민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시간은 별로 안 했죠. 중국인은 특히 현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초월세계, 내세의 세계 그쪽은 별 관심이 없었죠. 일부러 없게 됐고. 어쨌든 공자도 맨날 그 옛날 요순 시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도교에서도 뭐 무능도원이라든가 어쨌든 옛날 추구를 동양에서 너무 한 것 같고 서양에서는 그 어쨌든 신에 대한 어떤 경외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거에 반발로 물질적인 것 같고 조금 이게 그 추구하는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적으로 가면. 네, 근데 그래서 윤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그건 문헌적이거나 상당히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문명이에요. 그게 역사책도 마땅하지 않은 곳이라서 그래도 우리보다 문헌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들은 그러니까 인도를 고대 인도를 연구해야 윤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딱히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윤회가 나왔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들 자체가 시간을 상당히 텀을 길게 두는 종족이라 육체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일찍 살아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몇 유순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긴데 겨우 인간은 몇십 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걸 인정하기 싫단 말이죠. 더 살 건데 그럼 어디서 사냐는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른 곳도 살 거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해서 형성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회는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 인도란 말이 있었진 않으니까. 인도란 말 생긴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신도가 어떻고 하면서 신도, 인도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쪽 여러 종족이 있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지금으로 와서 설명한다 하면은 이제 윤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리고 그렇게 산 다음에 어떻게 죽는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철학적인 의미가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걸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 기억상의 내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벌어지는 거지 맥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내 생존의 맥락과 제가 보는 사람들의 생존의 맥락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죽었단 말이죠. 죽은 이후에 사후가 있어요. 그럼 사후가 정말 있냐고 따지면 왜 없으면 안 되냐고.
있다는 걸 증명시킬 수는 없어요. 감각을 시켜주고 뭐 사람들은 감각 자기가 내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본 사람한테는 보여주기 싫어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난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왜 보여주기 싫냐면 너는 네가 본다고 해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보여주지 말고 설명해줘요. 아니요, 이것도 다 설명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보거나 듣는다고 해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 보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죠. 지금은 자기 자신이 40년, 50년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니까 여기 왔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네가 주장하는데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면 영혼이 있거나 사후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상에 내가 탁하게 태어났는데 이걸 의미를 안 둔 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 태어났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가 있는데 물론 인과가 없다고 하죠. 흉이 다 인과에 불가능하다 깼는데 그건 인식적인 문제이죠. 인간의 인식 능력상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외부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바람이 그냥 여기 오진 않잖아요. 바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기압차가 있어야 되고 기압차가 있기 위해서는 대륙과 바다에 기온차가 있어야 되고 대륙과 바다에 기온차가 있으려면 이 지구에 대륙이란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바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원인 죽을 인과관계를 추구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성대에는 분명히 인과 법칙이 있죠. 근데 첫 시작의 인과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애매한 것이긴 한데 어느 부분상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 그리고 인간이 생성되는 데에는 인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이 세상에 공기 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라는 것. 많은 사람이 갑자기 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부모의 유전이거나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옛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서양인들이 처음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인정하지 않는데 요즘 점점 인정하는 추세예요. 사람에게도 환경이나 부모의 유전 영향 이외에 다른 부분에 태생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심리학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합작하고 있죠. 완전하지 않지만 여기 제가 갖다 놓은 이 빈석판이라는 개념이 그것 때문에 쓰는 것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냐 백지 아니냐를 따진 거예요. 백지가 아니란 말이죠. 빈석판이 백지라는 빈석판 이걸 빈석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판 비어있는 서판.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서판, 그러니까 빈석판, 백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태어나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기에 뭔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분명히 뭔가가 있었고 그 형성된 그 무언가가 태어나서 환경, 부모, 가정 이 세계와 교류와 관계하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간다고. 이게 자아가 되거나 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비롯된 그것이 시간을 추구해 가면 태생 이전까지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험, 영혼,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됐든 저쪽 세계를 간단 말이죠. 근데 저쪽 세계라고 해서 어떤 세계가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육체를 벗은 세계예요. 육체를 벗은 세계는 오감이 있잖아요. 눈, 코, 귀, 안입이 설.
해당하는 이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세상이야.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직설이다. 어쨌든 이 세계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세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죽으면 아니게 설신 의에서 의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의의 세계는 그냥 시계의 세계인데 관념 세계예요. 영혼 세계, 저승에 갔다고 해서 저승의 어떤 세계가 이 세계, 그러니까 이쪽 이 감각 세계, 이승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저승을 이해하면 이제 뻘짓이 돼요. 이쪽 세계는 오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경험이에요. 근데 그건 오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여야 돼요. 기본 체계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감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저승 세계는. 그럼 어떤 세계일까요? 그게 참 애매한 거죠. 분명히 감각할 수 없는데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꿈을 이용해서 설명했죠. 저쪽 세계는 꿈 같다고. 꿈을 잘 보면 보고 듣고 다 이해해요. 꿈에서도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꿈에서 누굴 봤다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게 정말 봤냐고. 본 거 아니잖아요. 눈은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는 이쪽, 그러니까 낮에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눈, 코, 입, 귀를 이용해서 경험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이 눈, 코, 입, 귀로 번역을 해서 꾸게 돼요. 그러니까 본 게 아니라 뭔가 경험한 거죠. 본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뇌는 번역을 해요. 이 뇌의 신비를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 번 봤는데 무엇을 했다고 하려면 무엇을 했다고 설명하는 그 번역 현상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번역하면 분명히 형상을 만들 거고 귀로 번역하면 들었다고 할 거고 혀로 했으면 맛을 봤겠죠. 아니면 말을 했거나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래서 꿈이라는 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나 이거 봤다고 해서 그게 정말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생각되면 꿈을 해석하거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꿈에 우리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본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건 일반인들끼리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건 네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너 뭐 걱정되는 거 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가 걱정돼서 아버지한테 기 붙어가지고 의자고 지랄이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도 마마 보이나? 마마 아니 파가 보이네.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봤다고. 자기 내면에 이렇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사후세계도 이렇거든요. 사후세계에서 그들도 그렇게 꿈속처럼 돌아다녀요. 뭔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꿈 같단 말이죠. 그게 의미가 전혀 달라요. 내가 꿈에서 여자도 보고 여자하고 함께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집도 대구 같은 집에서 애들 낳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정말 이게 꿈속에서 사후세계에서 내가 여자 만나고 집 좋은 집에서 자신 낳고 살았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럼 뭐냐고. 뭘까요? 사마다 틀려요. 어떤 욕구와 어떤 이생에서 어떤 원한과 아니면 응어리와 한이 있거나 그 바람이 있었기에 그걸 그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아리따운 부인하고 토끼 같은 애들하고 그렇게 살고 있겠냐고. 그냥 자기 내면에서 혼자 꿈꾸는 세계일 뿐이에요. 그렇게 그냥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게 어느 정도 만족되거나 끝나면 사람은 태어나. 도끼 자르고 썩.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생,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전생이 되잖아. 예. 전생은 60년 살았어요. 근데 이쪽 세계에서 1000년 살았다고요. 그럼 어떤 게 더 기억이 남아야 돼요? 이 1000년 산 세계가 더 기억이 남아야 돼요. 더 업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줘야 된다고요. 이쪽 생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 잠깐이었던 60년에 살았던 이것이 그냥 천년의 사후세를 건너뛰고 바로 들어와요. 이게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꿈 같아요. 꿈에서는 100년 지나든 꿈속에서 100년을 살든 1000년 살든 만년 살든 깨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룻밤 꿈이야. 네.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전생에 이 사람이 전생에 지옥 들어가고 전생을 한번 해도 이 1000년의 사후세계는 전생을 치지를 않아요. 그냥 혼자 하나의 생각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이야. 공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에 내가 그 무력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놈 다 때려 죽이고 여인 쟁취하는 영웅이 되는 거야. 이걸 1시간 공상했으면 끝나면 끝이잖아요. 꿈에는 그 사후세계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번의 생각이에요. 욕구 분출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분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요. 또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 사후세계에서 그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응어리나 자기 한스러움이 어느 정도 융화되거나 배출되지 않으면 사람을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태어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럼 매일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요. 찰나생 찰나멸 쪽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좀 접한 문제입니다. 맨날 그쪽에 들어가시면 또 헷갈려요. 아니 어쨌든 이 낮에 우리가 생활한 이게 욕구불만 있으면 저녁에 네, 그러니까 속에서 꿈꾸고 하는 것들이 왜 꿈꾸냐면 기본적으로 욕구 분출이 이긴 것이 예, 맞아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됐으니까 다시 아침에 네, 그런 꿈이 있어요. 꼭 꿈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런 꿈 꾸는 성향도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미래를 꾸기도 해요. 사람 따라서 오히려 미래를 더 많이 꿔요. 미래를 많이 꾸는 이유는 그것도 사실 불안감인데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계속 내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내일 생각하면서 내일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준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계속 무작위 세우고 있는 거야 내 눈에서. 근데 그걸 꿈으로 꿔요. 근데 그 가끔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꿈에 내일 가면 이제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건데 아니면 근데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지가 계획한 거예요. 그냥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시크릿 같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게 잘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벌어져요.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꿈도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안 드러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건 집중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딱 이렇게 하면 그게 그날 하루가 펼쳐진다고. 네, 그건 또 다른 것도 돼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생각을 억지를 못하잖아요. 아침에 화장실 안 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오늘 좀 안 찍게 될 것 같아서 계획, 그게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 밤새도록 세우는 그 계획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다 그렇다고 말하기로 하는데 가끔 이런 식의 꿈, 저런 식의 꿈이 있는데 과거를 들추면서 욕구 해소하는 꿈도 있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계획하는 꿈도 있고 사람 따라 달라. 또 나이마다 달라. 그래서 태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생에 해당하는 삶이 있고 사후에서 삶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중요한데 사람은 사후생보다는 전생 삶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왜 습관이냐면 하나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뭐 불교지 말하면 업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심리학적으로 내 성격 형성에 그렇게 영향을 덜 주냐고. 덜 주는 건 덜 줘야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살아왔잖아요. 하나의 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떤 것을 중시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거나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의 그 성장, 자아실현 아니면 삶에 영향을 주게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어떤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오고 경험해야 이게 이거구나 하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게 더 많지.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정도 가지고 내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의 생각한다고 해서 아니면 책에서 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확 바꿀 만한 지대한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게 하면서 내 삶을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1년, 10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그것으로 내 이후의 삶을 바꿔가게 했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대어 놨잖아요. 그래서 1000년의 사후의 삶보다 60년의 전생의 삶이 더 그 이후의 내 생의 삶에 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사후의 삶도 분명히 내 전생인데 그냥 딱 배고 전생 그러면 건너뛰고 그 전생이 돼버리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4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에 그 사후세계가 있다들이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내 400년 전에 산 그 삶을 전생이라고 그러지 400년의 저쪽 세계, 사후세계에 그걸 전생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냥 전생이라면 우선 바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사후세계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시간적으로 가깝고 또 그쪽 세계의 경험이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안 봐요. 또 앞으로 내가 이제 이후에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거잖아요. 죽은 이후에 그 사후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중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지가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날 되게 길들여 놓으면 이후에는 사후 세계에 정신 차리거나 그 사후의 세계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돼요. 이 생에서 내가 똑같이 살아도 아니면 나쁜 놈, 악인으로 살아도 사후 세계에서 그걸 만회할 만한 선한 거나 아니면 그거 뭔가를 획득하면 그 이웃의 그 인간권을 안 받을 수 있다. 나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 방대한 시간과 정보 체계가 있을 텐데 왜냐 어떻게 하냐면은 사후 세계 그 영혼이라 치면은 이 귀신이나 영혼이라는 게 뭘 못해요. 지금 이쪽 세계에서 내가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으면 몇 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그걸 하루에 할 수 있어요.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루에 읽어요. 벌써 달라요. 그럼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세계인 건데 그걸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죠? 게다가 거기에 시공간의 개념이 시간간의 한계가 없는 곳이에요. 미래 세계, 과거 세계도 다 나한테는 쉬운 세계예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것을 방대하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곳인데 그 가능성의 세계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도 이후가 어떻게 되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명심해. 이것도 윤회예요. 윤회잖아요. 이게 또 아까 말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롭다고 하는 건데 벗어난다는 개념이 그냥 윤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윤회에 있고 없고 윤회 속에 살고 안 살고 그것을 내 이미 있도록 하거나 윤회 속에서 윤회를
편하게 가지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게 자유로움도 되기도 해요. 내가 물의 자유로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 물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의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윤회에 자유롭다고 하면 윤회를 벗어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윤회 내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편하게 살려면 윤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세상의 구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사용법이에요. 사후세계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일론 1부서 저기 한 게 전에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죽고 나서 뭐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무슨 저기 다시 윤회니까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낙엽이 물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겼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아 이게 태어나는 것도 자기의 의도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글을 사후 세계에서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많이 신경 쓴 거죠. 그냥 예. 간단하게 이제 선언식으로 이거 저거거든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왜 그런지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니 정말 왜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 좋잖아요.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옛날에 청기라고 설명 안 했던 분, 청기 있잖아요. 왜 청기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게 악인 선인 된 방법 설명한 거 되고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 인해를 벗어난다 말만 하지 인해를 이용하는 걸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설명 글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반 세계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뚫고 지나간 거죠. 사후 세계까지. 남들 한 얘기 또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남들 안 한 얘기를 그냥 좀 특이해 보니까. 원래 이 세상에 흔적을 안 남기려고 원래 처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흔적이 남기게 되죠.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원래 불교적으로 깨우치면 하면 원래 흔적을 안 남기는 걸 가르치거든요. 아 이거 대승불교 아닌가? 흔적이 안 남게 하는 소승불교. 그러니까 세상이 이루어지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가필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에 보면 다 부처가 한 말이고 아난이 한 말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후의 사람들이 내가 쓴 거라고 추체가 안 박힌 건데 안 박히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요즘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썼다고 하는 거 증서 썼다고 하면 벌써 이제 먹고 가는 게 있잖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굳이 날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윤회를 또 어떻게 보였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삶,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생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윤회를 거꾸로 돌아가면 나에게도 사후세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후세계 이면에는 또 어떤 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데 반복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다르겠죠. 이 반복을 해와서 내가 형성됐을 때 내 자신을 해체할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되었는지를 이게 구분하는 걸 할 때 참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가?
그 여러분 내면을 한번 그 해체해 본 적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체하면 고래 심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포기 못하는 이유가 좀 내가 포기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날 속이는데 포기 못하는 게 이건데 이쪽 부분인데 이걸 알려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나는 요거를 포기 못한다고 알려줘요.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관찰이 그냥 윗바산을 해야 돼요. 내 의식이 무의식이 내 의식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속아요. 의식. 내가 찾는 게 1이라 그러면 무의식은 1을 보여줘요. 1을 안 보여줘요.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진짜 속마음을 그 알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그 부분. 그건 자기 자신도 그래요. 자기 자신도 자기 속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생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생을 안다면 다 가짜가 된다고. 제가 왜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그게 그렇게 쉽게 알게 해줄 거 아니야, 네 전생이.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생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 그 자아가 있어요. 누가 날 보고 보려고 알려고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보여주고 알게 해요. 알게 하지 않게 하죠. 전생 보고 그러면 죽음의 세계를 거쳐야 되나요? 그건 통로라든가 거쳐야 돼. 단이 거치는데 요단강처럼. 거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친다고 말할 수 원래는 거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천년을 한 생활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안 거치는 거 준대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별 의미가 없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생을 진짜 살았어요. 그 사람은 전생이 그러니까 서울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아예 상황 보이기도 하고 전생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냐에 따라 다른 뜻입니다. 무조건 거친다 안 거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치게 할 거냐 안 거치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냈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별 의미 없이 사고를 보내왔을 테니까 안 거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처럼 가끔씩 이상한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질문하면 너는 거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면 이 사람한테는 사후세계잖아요. 이들을 잘 보고 있으면 그냥 뻘짓만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영혼을 정화라고 했나? 좋은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나 뭐 이걸 인위적으로 계제가 좀 있거나 힘이 좀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 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그냥 신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체 구조라는 걸 팔 2개짜리 4개짜리 만드는 거나 아니면 머리 하나짜리 2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죠. 근데 영혼은 쉬워요. 그게 사람이 천도가 된다는 거 아니면 정화가 된다는 개념은 원래는 그건 하나의 생을 살아가지고 바꿔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살인을 즐기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살인을 안 즐기는 인간을 바꿨다는 얘기 돼버리는데 그럼 도대체 뭘 바꾼 거예요? 이건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팔을 4개 만들고 5개 만들고 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딴 존재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심각한 문제를? 손도제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아가 그러니까 땅이 돼 버리잖아요. 외부에서 그걸 강제로 바꿔버린다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변해가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냐면 그게 그럴 거면은 정화가 아니고 제거한 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 같아요. 네. 그냥 하나의 그 인격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게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읽은 공민주의 선언인가 이진경하고 조보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게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개개인이 중요하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그 사람들이 내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한 사람이나 어떤 이념의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중소시키거나 다 따르라고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특이한 존재라는 뜻이 되어버리지 된다고 합니다. 제중심적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다른 확 바꿔버리냐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의 정체성, 한 사람의 특이점이에요. 물리학에서 특이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빛이 시작하는 빛, 블랙홀의 특이점이 있잖아요. 시간의 특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과 염원을 가지고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자기 기억을 갖고 죽은 사람들의 그 변화 과정 또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우리나라도 그것이 크게 작용했잖아요. 10여 년 전에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살인만 했을 때, 그래서 사회가 변하잖아요. 변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역자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한 나라를 바꿀 정도의 그 살인자라면 대단하지 않아? 지금 다도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간단치 않단 말이죠. 왜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론적으로는 악인은 그냥 악인일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악인만은 아닌 것이 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단순히 이건 악인이다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냥 존재이고 생명이고 사람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원했을 때 본인 자신이 이거 천도를 해서 원하지 않아요. 일반 비인으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원한다는 얘기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경우들은 알아서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는 또 모습이 틀려요. 그러니까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 정도 나 천도해달라고 오는 인간들은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다는 뜻은 혼도 아니고 백도 아니게 돼요. 혼이라면 더 높이 떠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뜨기만 돼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날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늘에 떠 있는 건데 얘네들은 그게 뜬다는 뜻은 사람이 응어리가 지거나 한이 많거나 탁기가 많다는 뜻을 대충 말하면 그렇게 돼 있으면 땅에 붙어요.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삶이 무거우면 영혼도 무거워져. 그래서 영혼이 가볍다는 것은 삶이 가볍다는 뜻이 들거나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맑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만큼 좀 낡은 편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 그래서 영혼들을 함부로 안 건드리는 건 그들한테는 이게 그 영혼들한테는 지금
별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건드리거나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꿈에서 꿈을 꾼다고 하는 거와 비슷하다거나 꿈에서 자기 인지하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구나. 그냥 쑥 지나갔으면 천년을 하루처럼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중간에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돼버린다고. 자각몽이에요. 네, 자각이 일어나 버려요, 사고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의 브레이크가 걸린 그때 얘네들이 좀 똑똑해질 수 있어요. 대상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세계에서. 그게 영혼은 대상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보긴 다 봐요. 다 보는데 왜 못 본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걸 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새로운 걸 본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게 보였다는 뜻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게 보이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포기해야 돼요. 안 그래?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뜻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뜻이 되는데 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포기와 비슷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주워 먹으려고 배우러 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개개인을. 그 얘기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을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에서 소비를 시키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만족하면 새로운 걸 안 살 거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야 또 신제품 나오면 신상이라고 산다고. 근데 서양 사상이 그래서 그런지 서양의 저기 하면 계속 소모하게 만들어. 네, 그 자본주의의 계략이. 동양 사상으로 딱 하면 이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발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동양은 그 차이점과 그러니까 뭘 아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자기와 다른 것이 물론 얘기는 대학에 있는 대로 얘기했죠. 대학의 신이신, 의신이라고. 네. 대학에 태각, 탕임금이 모욕탕에 써 있다고 하는 건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오래된 개념인 거죠. 새로운 걸 이해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는 동양인들은 다르게 이해한 거죠. 요즘은 자본주의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적인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부족한 것을 보거나 느꼈거나 이해했을 때 새로운 걸 찾거나 새로운 걸 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께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이 영혼이 갑자기 자기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보여진다는 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나 이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영혼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 쉽게 말해 내 세계, 그러니까 꿈꾸고 있었는데 꿈꾸는데 갑자기 못다 들어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는 거야. 내가 어린데 그래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렇게 되면 꿈꾸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꿈꿔온 걸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확 날아가 버려요. 그 묘한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생활 아니면 하나의 생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이 정신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선종에서 말하는 자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내가 날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고. 또 그건 좋게 보진 않아요. 왜 안 좋으냐면 외부에 의지하는 거죠. 난 아직 준비 안 됐거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외부에서 온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그렇게 성장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이후에도 분명히 또다시 어떤 관절을 넘어가거나 또 중요한
자기 그 넘어가는 그 단계에 왔을 때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요. 로또만 한 번 든 습관은 계속 있어요. 많이 봤어요. 로또 맞은 사람은 계속 로또 맞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할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 달에 돈 얼마 벌겠다고 그걸 하겠냐고 못한다고요. 여기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의미는 똑같잖아. 의미는 항상 똑같아요. 내 세계,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아니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들면 바로 그 정신 드는 그 시점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간이고 뭐 서양의 입장에서는 신성을 발견하는 그때이고 동양에서는 자각을 하는 때고 신을 하려고 하는 때고 아니면 철학적으로는 인지의 한계를 넘어가는 때라고 말하는 인식의 확장이라고 해요. 그때를 말하는 저기 의식의 확장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이랬었나 하는 새삼스럽게 보이는 거 세상이 갑자기 신선해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죠. 그 시기도. 이건 번개처럼 왔다 번개처럼 가요. 그게 계속 돼야지. 근데 한 번 경험하면 계속 확장돼야지. 이제 확보하는 걸 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지난한 시간을 거치겠죠. 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경험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남 이후에는 그 부분을 아시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얻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단어를 내게 돼요.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의세계나 비슷한 것에 따라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이 방황에 또 시간을 거쳐오는 게 또 몇 생이에요. 어쨌든 영혼은 그래요. 영혼이 그렇게 영혼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그 상태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의식 상태고 삶의 상태예요.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반인들도 다 영혼의 상태가 똑같다. 그냥 한 생에 한 생각처럼 하루같이 보냅니다. 그걸 일깨워준다고 깨친다고 그러죠. 깨치는 게 깨우치는 거나 깨부수는 거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냐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깨부수는 거죠. 쉬었다가 이거 몇 시에 시작했더라? 1시 20분. 20분 더 해야 되니까 4시 20분까지 3시까지 쉬고 다시 4시 20분까지 간식이 어떻습니까? 다시요. 사오신 줄 알았는데.